네, 새 희망, 새 증시 2013년 증시 대전망. 시간에 이렇게 매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 단추를 끼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2013년 증시를 집중 분석합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 함께 할 건데 오늘은 백관종 NH농협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리서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만만치는 또 않은 한 해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연초보다는 지수가 좀 올랐는데 2013년은 어떻게 될지 올해보다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전반적인 그림부터 그려주세요. 예, 2013년 증시는 2012년 금년보다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는 N자형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지속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만 2분기에는 좀 조정을 거쳐서 3분기부터 다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채권시장에서 그 안전자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채권금리 상승이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국채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4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및 그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가 계속 회복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자금 이동이 위험자산 쪽으로 지속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신가요? 위아래로? 예, 바닥은 2분기 바닥에서 1850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말에 가게 되면 2220포인트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자형 패턴으로 상저하고 2분기가 저점이 될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나리오별로 2013년 주식시장 먼저 전망을 그 자료 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가져오신 거 준비되면 해주시고요. 사실 또 여전히 경기 문제라든지요, 유럽의 재정 위기, 재정 절벽,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인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나 경제 침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완전히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플러스로 전환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 절벽의 문제인데 미국의 재정 절벽의 문제가 양당의 합의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완화된 그래서 당초 재정 절벽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로 축소된 수준으로 시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되게 되면 거기에서 점차 벗어나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증권 시장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서면 좋은데 쉽게 그렇게 또 돌아설 수 있는가? 기업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 조금 회의감도 가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국보다 또 미국을 주목해야 된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좀 빠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우리 백 센터장님 생각은요. 예, 미국의 경제는 꾸준히 회복세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의 문제였는데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GDP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미국의 그 국민소득 대비해서 그 부동산 가격 수준이나 그다음에 미국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재정 금리 부담, 부동산 금융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터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재고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조금씩 개선될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증시 전망 NH농협증권 백관종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자막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새로운 자산 붐이다. 2013년 NH증권의 그 전망 자료 헤드라인인데요. 새해 새로운 자산 붐의 대반격이 일어난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예, 저희가 금년 예상 전망을 2013년 새로운 자산 대반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2008년부터
위험 자산이 계속적으로 위축을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위축됐었는데 2013년도의 경우는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 붐이 일어나려고 되면 디레버리징에서 레버리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레버리징으로 전환되는 것은 된다고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미 너무너무 낮아져 있고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시장에 대규모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블랙스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 수익률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는 이런 수익률 시장에서 자금 운용기관들이 국채를 안전자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시장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경제 또한 회복이 될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은행이 레버리지 단계로 전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순이자 마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늘리는, 그래서 레버리징을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세계 경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측면이 있고, 여섯 번째 경우로는 세계 자금 시장이 위험 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게 되면 세계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머징 마켓의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지금 현재 채권 비중이 6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39.4%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35%로 줄이고 0.3%에 그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을 5%로 늘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연금도 채권 비중을, 국내 채권 비중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쪽의 비중을,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 기관들도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레버리징에 의해서 자산 붐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공격형 자산들이 붐을 형성할 것이다.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어서 내년 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문제 가운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한 것이 연말에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화가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강세로 가고 있고, 또 엔이나 달러는 또 약세로 가고 있어서 결국 가격 경쟁력, 수출, 국내 증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통상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화 절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화 절상이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엔화 절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9월 27일 날 엔화는 77.67엔을 바닥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84.11엔, 그래서 무려 8.3%나 하락된 반면에 원화는 동일 기간에 1,120원에서 1,073원으로 4.3%가 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미 원화 절상, 그다음 엔화 약세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화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출 단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내년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이 되기 때문에 물량 증가 효과로 인해서 원화 절상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주식 매수 후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화 절상의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새해 시기별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정리해 주십시오. 예.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2분기는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초에 주식을 비중을 늘렸다가 중간에 좀 이식했다가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가장 핵심이 레버리징 위한 자산 붐이 될 거고 경기 회복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경기 민감주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경기 민감주 주가 하락 조정폭이 컸다는 측면도 있고 경기 회복된 측면에서 상승 탄력이 크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의 경우는 IT,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제약 바이오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지만 가격 하락 매력을 갖고 있는 운송, 조선, 화학업종도 단기적으로 충분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도 시나리오와 전략, 유망 업종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 출발 증시 특급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13년 증시 대전망 오늘 NH농협증권 백관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